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즐거운 실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송기술과 안전관리 그 4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인 수송기술과 생활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62쪽에 해당하는 수송수단을 만들어 보아요. 그 첫 번째 시간을 한번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는 시간을 5초 동안 가져볼게요. 시작. 자, 다들 떠올려 보았나요? 좋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핵심 키워드를 떠올릴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구동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미래의 수송수단 이렇게 떠올려 봤습니다. 자, 구동, 조향, 제동장치 이런 것들은 바로 수송수단의 기본 요소였죠. 이 기본 3요소가 구동, 조향, 제동장치였습니다. 첫 번째로 구동장치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장소로 나아가게 하는 장치죠. 이 엔진의 동력을 이용해서 바퀴를 굴려서 원하는 장소로 나아가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조향 장치입니다. 이 핸들을 가지고 원하는 장소로 방향을 바꾸게 하는 장치가 조향 장치죠. 마지막으로 제동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 브레이크를 통해서 원하는 장소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게 하는 장치가 제동 장치입니다. 이 장치 3개가 수송수단의 기본 3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기억해 놓으면 좋겠죠. 우리가 그 다음에는 미래의 수송수단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첫 번째로 태양광 요트. 우리 태양광 요트가 어떤 거였죠? 그렇죠. 이 태양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움직이는 요트였죠. 두 번째로는 무인 자동차. 사람이 없이도 셀프 드라이빙 할 수 있는 자동차가 무인 자동차였고, 그다음 우주 엘리베이터. 우리가 지구에서 달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우주 엘리베이터. 그리고 하이퍼루프. 이 수송수단을 이용하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에서 10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빠른 기차라고 보면 좋겠죠. 이렇게 미래의 수송수단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어떤 인물을 데리고 왔어요. 자, 이 사진을 보고 이 두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두 인물은 바로 라이트 형제입니다. 자, 이 라이트 형제는 옛날에는 자전거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흰머리 독수리가 나는 모습을 관찰하고 분석을 해서 여기 중간에 보이는 이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899년 윌리엄 톰슨이라는 사이언티스트가, 즉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공기보다 무거운데 날 수 있는 기계는 불가능하다 라고 말했는데 이 라이트 형제는요. 약 108번의 실패 끝에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라이트 형제는 이렇게 흰머리 독수리가 나는 모습을 분석하고 관찰해서 비행기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약 108번의 시도 끝에 비행기를 만들었죠. 자, 여러분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수송수단을 한번 만들어 본 경험이 있나요? 없었다면 우리 이번 시간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 학습 목표 다 같이 읽어보면서 수업 시작할게요. 시작.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수송수단을 구상하고 제작할 수 있다. 자, 이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수송수단을 구상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제작하는 거는 그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수송수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문제를 확인해야 됩니다. 문제를 확인한다는 것은 수송수단을 만들기 위해 주어진 기준을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우리 교과서 62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문제 확인하기, 즉 여기 기준을 보면은 기준이 2가지가 나오는데, 자, 이 기준은 첫 번째로 수송수단의 기본 요소 중 1가지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기준으로는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만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우리 1번 수송수단의 기본 요소 중 1가지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해서 이 기본 요소는 뭐가 있었나요? 그렇죠. 구동, 조향, 제동장치 이렇게 있었죠. 이 기본 요소 중에 1가지 이상을 포함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송수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구동장치가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요 2개 혹은 요 2개 이런 식으로 1가지 이상을 포함해야 수송수단의 기준이 충족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만들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획하기인데요. 우리가 문제 확인을 통해 주어진 기준을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구상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라고 했으니까 이 다양한 자료를 얻어야겠죠. 이 다양한 자료를 어디서 얻냐? 바로 인터넷과 책에서 다양한 자료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 요소 중에 첫 번째 장치였던 구동장치를 한번 선생님이 예시를 인터넷과 책을 통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같이 사진으로 확인해 봅시다. 자, 첫 번째로 여기서 구동장치는 바로 이 바람이죠. 그죠? 바람이 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이 바퀴를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람을 가지고 바퀴를 굴려서 이동하는 수송수단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여기는 뭘까요? 그렇죠. 자석이죠. 이 자석의 힘으로 요거를 밀어내는 힘 있죠. 자석과 자석의 같은 극이 만나면 밀어내는 힘을 이용해서 이 수송수단을 바퀴를 굴려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구동장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인터넷과 책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석은 선생님이 나중에 더 설명을 하도록 할 건데 구동장치 말고도 다른 장치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뒤에 가서 봅시다. 자, 그 다음 구동장치 또 다른 것도 한번 찾아봤어요. 자, 이거는 무슨 힘으로 나아가는 걸까요? 그렇죠. 풍선에서 나오는 바람의 힘으로 수송수단이 움직이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풍선이 이렇게 공기가 나가겠죠. 이렇게 공기가 나간다면 이 수송수단은 어디로 움직일까요? 자, 이렇게 바람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 수송수단은 어디로 간다? 그렇죠. 요렇게 가겠죠. 그렇죠? 요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요렇게 밀어내니까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이거는 무슨 동력으로 이동할 걸까요? 그렇죠. 이 고무줄을 감았다가 풀어지는 힘을 이용해서 바퀴가 움직여서 수송수단이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동장치는 바람, 자성, 그러니까 즉 자석에서 나오는 그 힘, 그리고 풍선에서 밀어내는 바람, 그리고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동력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두 번째로는 조향장치입니다. 자, 인터넷과 책에서 다양한 자료를 찾아봤을 때 조향장치는 이런 걸 들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바로 이 구부러진 빨대입니다. 이 구부러진 빨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대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풍선에서 바람이 나오면은 풍선에서 이렇게 바람이 나오면은 이렇게 바람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이 수송수단은 여기로 이동할까요? 여기로 이동할까요? 바람이 이렇게 밀어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즉 선생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좌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이 구부러진 빨대가 반대로 왼쪽으로 구부러져 있다면 이 수송수단 자체는 오른쪽으로, 즉 우회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동장치인데요. 제동장치는 아까 봤던 사진이죠. 우리 자석을 이용해서 이 자석이 밀어내는 힘, 서로 밀어내는 힘을 통해서 이 수송수단이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자석을 떼냈을 때, 얘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수송수단이 멈추겠죠. 맞아요. 멈추게 됩니다. 이 자석이 없을 경우에는 멈추게 되기 때문에 이 자석을 이용해서 제동장치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유곽에 굉장히 많은 창을 열어놨죠. 이런 창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동한다고 쳤을 때 이 공기들을 저항하게 됩니다. 공기를 저항하게 되면서 이 바퀴가 더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죠. 바로 공기의 저항으로. 이해 가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판을 여러 개를 뚫어 놓음으로써 이 수송수단 자체를 멈추게 할 수 있다. 공기의 저항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다양한 제동, 구동, 조향 장치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계획하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찾아보고 많이 구상을 했다면 이제 최적의 아이디어를 한번 선정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낸 아이디어 여러 개들을 한번 선정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제일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구동장치로는 이 풍선에서 밀어내는 힘, 풍선에서 바람을 밀어내서 우리가 수송수단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힘을 구동장치로 쓸 거고, 조향장치 같은 경우에는 빨대를 구부려서 빨대를 오른쪽으로 구부리면 수송수단은 왼쪽으로 좌회전할 것이고, 빨대를 왼쪽으로 구부러뜨려서 놔두면 그 바람이 밀어내기 때문에 우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조향장치를 이동할 거고, 제동장치 같은 경우에는 딱히 두지 않을 거예요. 만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준이 뭐였어요? 수송수단의 기본 요소 중에 한 가지 이상만 들어가면 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모두 다 할 필요 없이 선생님은 두 가지 정도로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선생님처럼 기준에 충족하는 최적의 아이디어를 한번 구상하고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정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계획하기의 마지막으로는 구상도를 그려보고 만들기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첫 번째로 여기 첫 번째로 우리 풍선을 이용한 구동장치 있죠? 이 구동장치, 여기 풍선에서 나오는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구동장치를 만들었고, 구부러지는 빨대를 통해서 조향장치를 만들 것이고, 그리고 제동장치는 딱히 없을 거지만 나머지 것들, 수송수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병뚜껑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퀴를 만들어야겠죠. 바퀴를 만들고 이 바퀴를 꽂기 위한 나무꽂이와 빨대, 그리고 이 본체가 되는 우유곽을 가지고 쓸 거고요. 풍선과 빨대를 이어주는 고무줄도 필요할 거고, 이런 식으로 구상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보세요. 그래서 나만의 수송수단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구상도를 그려봤으면은 이 수송수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물품이 나오겠죠. 이 물품도 준비를 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물품까지 준비를 했으면 그 다음 시간에 수송수단을 한번 여러분들의 구상도를 바탕으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확인 퀴즈를 풀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수송수단의 자석 있죠? 이 자석은 수송수단 기본 요소 중에 무엇을 담당하고 있나요? 그렇죠. 바로 구동장치와 제동장치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자석을 가까이 대면은 밀어내는 힘을 통해서 수송수단을 이동시키고, 자석을 떼면은 그러한 밀어내는 힘이 없어짐으로써 멈추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구동장치와 제동장치 모두 해당한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수송수단은 어느 방향으로 휘어 움직일까요? 자, 지금 1번 좌회전한다, 2번 우회전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바람은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쵸? 어디로 이동할까요? 그렇죠. 정답은 1번입니다. 우리 빨대가 이쪽으로 바람을 밀어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쵸? 좌회전하게 됩니다. 좋아요. 자, 이번 시간 과제는 우리가 이 기준을 충족하는 수송수단의 구상도를 한번 그려오는 겁니다. 구상도를 그려오면은 이제 우리가 등교 수업을 할 때나 아니면 원격 수업을 할 때 이 구상도를 바탕으로 수송수단을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송수단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